네, 지금 세계 이목은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접경 지역에 배치한 군대를 철수 중이라는 러시아와 언제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미국. 하지만 미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외대 재성훈 노후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아니, 미국이 이제 지목했던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했던 16일이 좀 지나면 네. 마음이 놓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상황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군사 훈련이 20일까지 진행이 당초부터 이제 계획이 돼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대 이동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부대와 이제 무기의 이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수를 했다, 뭐 더 전진을 했다 이런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제 우크라이나 내 동부 지역에서 교전이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내부인 거죠. 이거는 이제 2014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어제는 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좀 주의가 아주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의 폭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누구는 철수한다. 한쪽은 아니다. 언제든 침공할 것이다. 지켜봐야 된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둘 다 이야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국경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은 2014년 이제 내전이 벌어지기 이전까지는 매우 개방적인 국경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국경이 2014년에 우크라이나 위기 이후에는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는 국경이 된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후방에 있던 러시아 군들이 전방으로 상시적으로 나와서 군사 훈련을 하고 또 여기에 별도의 주둔지를 좀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항시적으로 이제 긴장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나토의 군사적인 무기나 이제 인력들이 우크라이나로 전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철수하더라도 계속 군사 훈련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와 대화가 전혀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뭐 지난 15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대화를 했었고요. 근데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 나토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가 러시아가 답변을 했고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변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답변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그래도 전쟁보다는 대화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의 당초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영토적으로 이제 장악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러시아의 이번 군사력 투입은 군사적 시위의 성격, 그러니까 나토와 유럽 안보 질서를 놓고 협상을 하고자 하는 협상 카드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자체를 좌절시키려 하는 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얽힌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좀 탐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크라이나를 탐낸다기보다도 우크라이나를 좀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러시아는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민족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진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와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묶어두기 위해서 기존에는 크림반도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서방행을 막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동부 지역이 된 겁니다. 그 역할을 지금 동부 지역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न्스크 합의를 이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미न्스크 합의의 내용이 동부 지역에 이 우크라이나 일부로 남지만 독자적인 자치권을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 나토의 동진 자체가 러시아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1991년에 소련이 아니고 미국이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진영의 승리로 냉전이 끝났다고 했는데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에 대항하는 공산권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의 군사 동맹이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를 나해왕국으로 받아들이고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나토의 그 동진을 막으려는 그 위협이 되는 이유가 사실 나토 자체가 러시아의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을 주도로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걸 자체를 존재 자체를 좀 거부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가 그걸 가입해버리면 예. 그 접경 지역이고 되게 중요한 요지인 우크라이나가 통제 불가능해지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괴롭힐 수 있는 전진 기지라고 보는 겁니다. 2014년 이후에 미국이 27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했고요. 서방의 무기나 인력들, 교관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는 그 이른바 민스크 합의, 우크라이나 내전을 해결하기 위한 이 합의를 이행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자기가 불리할 때 맺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통합을 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걸 저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크림반도 사태를 이미 봤기 때문에 러시아가 무력으로 장악해서 지금 러시아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림반도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도 똑같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네. 서방 국가에서도 미국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번만큼은 안 된다라고 좀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크림반도의 경우에는 뭐 역사적인 연고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확실히 이제 과거에도 이 러시아가 이 땅에 대한 연고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 친러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 크림반도를 활용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지끄댕이를 잡는다 그러죠. 네. 예, 우크라이나의 서방행을 막았던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만약에 동부 지역 자체를 러시아가 장악을 하거나 아니면 독립을 인정해 버리면 우크라이나의 바지끄댕이라 그러나요? 바지자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이 그 우크라이나 내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서방행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군사적 시위를 통해서 나토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동부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서방행을 막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네, 충분히 사실 러시아가 그동안 조용했다가 존재감을 뽐내면서 확실히 좀 서방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얻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미국은 무언가라도 러시아에게 보장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채 의식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과거에는 말로 했습니다. 근데 푸틴이 계속해서 얘기했거든요. 레드라인 넘지 마다 레드라인 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작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 가입은 유보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해서 사실 그냥 봤을 때는 러시아가 이대로 만약에 침공을 한다면 전쟁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나토 가입을 유보한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당연히 나토 가입을 유보하게 되면 러시아가 침공할 명분은 없죠. 근데 다만 우리가 침공과 개입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의도는 없다 하더라도 동부 지역 지금 이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내전이 격화되거나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가 무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자연스럽게 개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 지역에서의 교전 상황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엄중한 겁니다. 자, 이게 사실 보기에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 같지만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네. 네. 근데 오랜만이에요. 사실 냉전주의 이후로 해체됐던 그런 분위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벌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예. 역시나 지금 러시아의 예전 그 구소련을 좀 재건축하려는 푸틴의 야망과 또 그걸 지켜내려는 나토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미국의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들이 네. 좀 흥미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메인 플레이어라고 할까요? 그건 미국하고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사실 불행히도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플레이어긴 한데 핵심은 아닙니다. 미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아직까지도 서로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들면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얄타 회담에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냉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네. 근데 크레물린의 전략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1989년 12월에 몰타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미소 정상회담에서 그 회담에서 냉전의 종언을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 벌어졌던 상황들이
자신에게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몰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금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에 이제 금요일에 나토 회원국들과 얘기를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까요? 제 생각엔 러시아가 17일 날, 그러니까 어제 자신 요구안을 재차 전달했습니다. 네. 이 요구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 같고 논의를 할 것 같고 그게 이제 나토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좀 끼칠지 한 가지만 좀 짚어주신다면. 러시아가 고강도 제재를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대러 경제 협력이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 구도로 세계 질서가 전개된다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율성이 매우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적 경제적으로 좀 제약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